안녕하세요. 법장이TV 법장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이찬범님 등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브릿지 대출이나 PF 대출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이 브릿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는데 PF 자금 대출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브릿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브릿지 대출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단기 차입을 하는 것을 브리징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론이 브리징 론을 대신해서 브릿지 론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원이야 뭐 어찌 됐든 간에 지역주택 조합에서 사용하는 브릿지 대출은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어원보다는 실제 어떻게 대출되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총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개개인의 신용대출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어떤 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조합 운영비나 토지 매입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사업 습회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따로 담보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합원들 개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용하는데 이것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조합마다 자금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도 브릿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합 가입 계약서나 기타 가입 계약을 하실 때 동의서 등을 살펴보시면 위와 같은 신용 대출, 브릿지 대출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 뭐 지주택이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뭐 자사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곧 자사한다는 것이 브릿지 대출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브릿지 대출의 특징은 제2금융권이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높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보통 제2금융권에서 받습니다. 뭐 각종 저축은행, 뭐 신협, 농협, 수협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업이 클 경우에는 해당 그 단위 농협 한두 군데로 되지 않아서 여러 군데의 단위 농협, 뭐 단위 수협에서 자금을 대출받기도 합니다. 단위 농협이 어떤 뜻인지 모르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뭐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 중앙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한국을 표현하자면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서울에 본사를 둔 농협 중앙회를 본사로 해서 여러 농협 은행이 있어요, 지점이. 그런데 이런 중앙회 농협은행과는 별개로 각 지역마다 그 단위 농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영등포 뭐 농협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농협 앞에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단위 농협이라고, 농협 중앙회 농협은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각 지역마다 단위별로 만든다고 해서 단위 농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신용대출이고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습니다. 보통 한 7%에서 10% 정도 하는데요. 뭐 조합에서 이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조합에서 이 이자를 부담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본인이 부담하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브릿지 대출이 7에서 10% 이자가 문제가 되는 게, 보통 한 분당 5천만 원씩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이게 뭐 1000분만 되더라도 이게 얼마죠? 500억인가요? 500억인데 만약에 10% 이자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억의 이자예요. 한 달로 치면 4억 정도가 이자가 된다는 말이죠. 조합이나 조합원 분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브릿지 대출은 PF 자금 대출로 가는 과정입니다. 브릿지 대출은 일단 조합원들의 신용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확보한 토지로 토지 담보 대출인 PF 담보 대출을 일으키는 중간 과정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PF 대출로 받는 것 자금으로 브릿지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합에서 토지 확보에 실패해서 PF 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위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을 담보로 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대출,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여기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브릿지 대출, PF 대출에 대해서 되도록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사실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좀 어려우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택조합원, 예비조합원 분들 브릿지 대출, PF 대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법장이 TV 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